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추억이 깃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자주 놀러 오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들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민재우 회장의 저택 앞 철문 옆 작은 공간에 누군가 조용히 도시락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민재우 회장은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가의 수장이었어요. 반도체와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거대 기업 집단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78배 나이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최근 몇 달간은 외부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채 자택에서만 지내고 있었어요. 한때 경제계를 주름잡던 거인이 이제는 침실과 서재를 오가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과 직원들은 모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된 결과였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 회장은 그런 분위기를 못마땅해 했어요. 자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울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오늘도 대문 앞에 도시락이 놓여 있습니다. 이른 아침 경비실에서 확인 전화를 받은 비서차 부장이 민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이미 일주일째 계속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 누군가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을 대문 앞에 놓고 사라지는 거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자 의아해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 그리고 왜 하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또 그런가? 민 회장은 침대에 기대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실 CCTV에는 아무것도 안 잡혔나? 예, 그게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와서 놓고 간 건데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유령이라도 다녀간 것 같습니다. 경비원들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거든요. 혹시 해킹이라도 당한 건 아닌지 점검까지 해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민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상상력인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밤늦은 시간 정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둠 속 어딘가에서 시선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져와 보게. 민 회장이 말했어요. 어차피 식욕도 없는데 한번 봐도 되겠어. 사실 요즘 민 회장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맛이 떨어져서 물과 죽만 조금씩 넘기는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이 온갖 보양식을 준비해와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곤 했죠. 그래서 몸도 많이 야위었고 의사들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 부장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닦인 알루미늄 도시락통이었어요. 옛날에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던 그런 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흰 쌀밥 위에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어요. 김치는 적당히 익어서 맛있어 보였고 시금치나물도 간이 잘 밴 것 같았습니다. 멸치볶음은 고소한 향이 났고 된장국은 진한 색깔에서 깊은 맛이 예상되었죠. 민 회장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물과 죽만 조금씩 넘기는 정도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도시락만큼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민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된장국의 깊은 맛, 김치의 적절한 신맛,
심지어 밥의 찰기까지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상하네. 민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이 맛이 왜 이렇게 친숙하지? 하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고급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만 먹어왔는데 이렇게 소박한 가정식이 왜 이토록 마음에 드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쩐지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떠넘기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그 다음 날도 도시락은 계속 배달되었습니다. 매번 조금씩 다른 반찬이 들어 있었지만 하나같이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어요. 어떤 날은 고등어 조림과 콩나물 무침이, 또 어떤 날은 계란말이와 무생채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고 간도 딱 적당했어요. 민 회장은 점점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이 올 시간이 되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곤 했어요. 혹시나 해서 누가 가져다 놓는지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지켜봐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유령 같은 존재였죠. 경비원들도 이제는 포기한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범인을 잡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밤새 지켜보기도 했는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도시락이 배달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요? 차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보안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개인 탐정이라도 고용해서 조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민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정성으로 장난을 칠 리는 없어. 게다가 그는 말을 멈췄어요. 사실 이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이런 음식을 먹어본 것 같은 그리운 듯 하면서도 아련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된장국을 마실 때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끓여준 국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누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음식을 보내주겠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민 회장은 본격적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탐정을 고용해서라도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해로울 것 없는 일이고 오히려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요즘 들어 식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병원 음식이나 영양제로만 연명하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였어요.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민 회장의 변화를 눈치채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큰아들 민성호가 말했어요. 뭔가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시는 건가요? 새로운 약이라도 드시는 건지.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입맛이 변한 모양이지. 민 회장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도시락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이 알면 괜히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그 맛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된장국의 깊고 구수한 맛은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언제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기억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민 회장은 꿈을 꾸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작은 원룸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사람이 끓여준 된장국을 마시며 행복해하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했죠.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민 회장은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희미하게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맛의 된장국을 마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민 회장의 기억은 서서히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는 25살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어요. 지금의 거대한 사업 제국을 일구기 전 작은 무역회사를 막 시작한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반지하의 좁은 공간 하나가 전부였고 직원도 자신 포함해서 3명뿐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민재우는 야심만 가득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아버지의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더 크게 키우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이 고객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했을 정도였죠. 그 무렵 민재우는 정미경이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미경은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22살의 순박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살고 있었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독립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세상의 쓴맛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허기진 민재우가 그 식당에 들어간 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그 근처에는 밤늦게까지 여는 식당이 몇 군데 없었거든요. 손님, 이미 주방 정리가 끝났는데요. 미경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재우의 지친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뭐라도 간단한 걸로. 민재우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하다 보니 속이 쓰릴 지경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된장국이라도 끓여드릴게요. 미경은 친절하게 말하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미경이 끓여준 된장국의 맛을 민재우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진짜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 맛과는 또 달랐지만 그만큼이나 정겨운 맛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재우는 그 식당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가던 곳이었지만 점차 미경을 보기 위해 가게 되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음식,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미경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식당에 가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 되었죠. 미경도 처음에는 그저 손님으로만 생각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민재우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항상 지쳐 보이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정성을 들여 음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사랑이 싹튼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진실했어요. 미경은 민재우가 사업에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고 민재우 역시 미경과 함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재우 씨, 언젠가 큰 사업가가 되시면 저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실 거죠? 미경이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 민재우는 미경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 미경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어요. 민재우의 집안에서는 둘의 관계를 결사반대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인 민재우가 변변한 집안도 없는 여자와 사귀는 것을 못마땅해 했죠. 특히 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이 깎인다며 당장 헤어지라고 다그쳤어요. 그런 여자와 결혼하려면 이 집안과는 인연을 끊어라. 아버지의 호통이 지금도 귀에 생생했어요. 당시 민재우의 아버지는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비록 재벌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집안의 장남이 식당 종업원과 결혼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경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민재우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랑?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인생을 결정하겠다는 거냐? 너는 이 집안의 후계자다. 그에 걸맞은 사람과 결혼해야 해.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어요. 보증을 서준 것들까지 문제가 되면서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미경과 헤어지면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파산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했습니다. 민재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재우야, 나도 너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사업이 망하면 너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돼.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겠니? 아버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회사가 망하면 10여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민재우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어요. 미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택할 것인가. 미경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재우 씨 선택을 존중할게요. 저는 재우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결국 민재우는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미경에게 이별을 고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성공해서 미경을 다시 찾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미안해, 미경아. 나는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날 밤 민재우가 한 말이었어요. 미경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재우 씨는 큰 사람이 될 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발목을 잡을 수는 없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경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식당도 그만두고 연락처도 바꿔버렸어요. 민재우가 아무리 찾아도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죠. 시간이 흘러 민재우는 결국 아버지가 정해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같은 사업가 집안의 딸로 모든 면에서 조건이 맞는 결혼이었어요. 사업도 점차 궤도에 올라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미경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미경과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미경이 해준 된장국 맛이 생각났습니다. 그 따뜻하고 구수한 맛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여러 요리사에게 부탁해봤지만 똑같은 맛을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경만이 가진 특별한 손맛이었던 거죠. 재료나 조리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끓인 국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결혼 후에도 민재우는 은밀하게 미경을 찾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전국을 뒤져봤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시골로 내려갔나 싶어서 그녀의 고향까지 찾아가 봤지만 역시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민재우는 점차 그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어요. 사업에 전념하며 가정을 꾸리고 겉으로는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된장국을 마실 때면 어김없이 미경이 생각났죠. 그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원망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민재호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하지만 늘 무언가 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포기하고 얻은 성공이었기에 그 성공조차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특히 아내와 함께 있을 때면 미경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맛을 느끼게 되다니 민 회장은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미경이 살아있어서 자신에게 음식을 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미경도 이제 이른이 넘은 나이일 텐데 설령 살아있다 해도 자신을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오히려 원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미경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희미한 기대는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도시락을 보낼 때마다 담겨있는 작은 쪽지나 표시는 없는지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정성과 사랑이 미경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어느 날 민 회장은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경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아마도 지금처럼 거대한 부를 쌓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더 따뜻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르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돈보다는 사랑이, 성공보다는 행복이 우선인 그런 삶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민 회장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놓쳐버린 게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없는 그런 기분이었죠. 도시락이 배달된 지 한 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같이 새벽에 도시락을 가져온 차 부장이 이번에는 작은 봉투도 함께 들고 왔어요. 흰색 한지로 만든 소박한 봉투였는데 정성스럽게 접어서 만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이것도 같이 있었습니다. 차 부장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평소보다 신중한 표정이었습니다. 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낡은 한지 봉투였는데 겉면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여성의 것으로 보였고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것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라고? 민 회장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고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낼 리 없었거든요. 게다가 글씨체도 전혀 낯설었습니다. 큰아들 성호도, 둘째 성민도, 막내딸 성은도 이런 글씨를 쓰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지, 누가 보낸 것인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혹시 좋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었거든요. 봉투를 뜯자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정성스러운 편지였죠. 민 회장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그동안 음식을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몰래 갖다 드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편지를 씁니다. 여기까지 읽고 민 회장은 잠시 멈췄어요. 정말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구일까요? 혹시 사생아라도 있는 건가 싶었지만 그럴 리는 없었어요. 저는 정은서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정미경이었어요. 여기까지 읽은 민 회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경,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편지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고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헤어진 후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경이 임신한 상태였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 설령 알았어도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원은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미경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민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자신은 미경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의 요리 솜씨를 물려주셨어요. 특히 된장국 끓이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된장국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면 어머니가 만든 것과 비슷한 맛이 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민 회장은 깨달았어요. 그동안 받아온 도시락의 그 익숙한 맛이 바로 미경의 손맛이었던 거죠. 딸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요리법으로 만든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운 맛이었던 거예요. 편지를 다 읽은 민 회장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몰랐다고. 그걸 이제 와서. 민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 부장은 놀라서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의사를 부를까요? 미안하네. 혼자 있고 싶어. 오늘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줘. 민 회장이 간신히 말했어요. 지금은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민 회장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50년 전의 기억들을 되살렸어요. 미경의 모습, 그녀와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온 도시락들이 모두 딸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을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보내준 은서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미경을 닮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 회장은 은서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서 집으로 초대했어요.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둘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얼굴을 하고 딸을 만나야 할지 막막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은서가 찾아왔습니다. 35살의 여성이었지만 옷차림은 수수했어요. 명품 브랜드 하나 걸치지 않은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서는 미경의 모습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눈매가 미경과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은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미경과 비슷했어요. 그래, 앉아보거라. 민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딸과 마주하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35년 동안 모르고 지낸 부녀가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결국 민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이제서야 나타났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찾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가정이 있고 저희가 나타나면 피해만 드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배려하셨어요. 은서의 대답에 민 회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미경다운 생각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배려한 거였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미경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이제 와서?
민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실 거라고 기회가 되면 멀리서라도 지켜봐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뉴스나 신문으로 아버지 소식을 확인하곤 했어요. 은서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멀리서만 지켜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리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민 회장은 은서를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미경을 닮은 선한 인상,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싶었어요. 유산이나 그런 걸 바라고 온 건 아니지? 민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평생 한 번도 아버지와 밥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을 들은 민 회장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고 지금까지도 그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35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딸이 이제 와서 한 끼 식사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함께 먹자. 내가 만든 그 도시락을 함께 먹어보자. 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점심 민 회장과 은서는 생전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은서가 직접 만든 된장국과 반찬들이었어요. 정말로 미경의 손맛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맛있구나. 정말 내 어머니 손맛과 똑같아. 민 회장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실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셨어요.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민 회장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의사들도 길어야 몇 달이라고 했어요. 민 회장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은서를 정식으로 자신의 딸로 인정하고 유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물론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은서가 만류했지만 민 회장은 단호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35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지. 그 아이는 내 피보다 진심으로 날 기억해줬어. 민재우 회장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은서가 끓여준 된장국을 마시며 생을 마감했어요. 임종을 지키는 가족들 사이에 은서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가족들도 점차 은서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고인을 추모했어요. 하지만 가장 슬퍼하는 사람은 은서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가족들은 물론 언론도 놀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숨겨진 딸이 유산의 상당 부분을 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민 회장이 남긴 편지를 읽고 나서는 모두들 이해하게 되었어요. 은서에게 아빠가 되어줄 수 없었던 35년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 어머니 미경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너는 그 사랑의 결실이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내 딸로 인정하고 싶다. 앞으로는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은서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타고난 성실함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따뜻한 마음으로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히 회사 구내식당을 개선해서 직원들이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민 회장의 침실에는 지금도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은서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드린 된장국 그릇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민 회장과 은서가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만난 부녀의 소중한 기념품이었죠. 때로는 은서가 그 방을 찾아가 아버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된장국 끓였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그 맛으로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재우 회장과 정은서 부녀의 만남처럼 늦었지만 소중한 새 시작이었죠. 그 집 부엌에서는 지금도 매일 아침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정미경에서 정은서로 이어진 사랑의 손맛이 이제는 새로운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흘러가는 것이겠죠. 어떤 이는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늦은 만남이었다고, 만약 진작 만났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하지만 은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정미경이 딸에게 남긴 것은 요리 솜씨만이 아니었어요. 원망하지 않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서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어 했던 거죠. 민재우 회장의 묘비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연인으로. 가족들이 새긴 것이었지만 은서가 제안한 문구였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매년 기일이 되면 은서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된장국을 끓여서 성묘를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정미경의 묘소도 함께 찾아가죠. 하늘에서라도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한 여인의 평생에 걸친 사랑이, 한 딸의 간절한 효심이, 그리고 한 남자의 뒤늦은 후회와 감사함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렇게 우회해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직접 말하지 못한 사랑이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는 거죠. 정미경의 사랑이 은서를 통해 민재우에게 전해진 것처럼 진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집 대문 앞에는 가끔 도시락이 놓여 있곤 합니다. 이번에는 은서가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배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니까요. 민재우 회장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은서가 끓여준 된장국을 마시며 생을 마감했어요. 임종을 지키는 가족들 사이에 은서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가족들도 점차 은서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민 회장의 마지막 순간은 평온했습니다. 손에는 은서가 손수 써준 편지를 꼭 쥐고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그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50년 전 미경과 함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표정이었죠. 아버지, 은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지막 순간 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고인을 추모했어요. 하지만 가장 슬퍼하는 사람은 단연 은서였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으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죠.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숨겨진 딸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은서의 진심 어린 슬픔을 보고는 점차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회사 직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민 회장이 생전에 은서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내 딸이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다며 자랑스러워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은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회장님이 마지막에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가족들은 물론 언론도 놀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숨겨진 딸이 유산의 상당 부분을 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회사 지분의 일부까지 은서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소식을 다뤘고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민 회장이 남긴 상세한 편지를 읽고 나서는 모두들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편지에는 정미경과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은서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진솔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은서에게 아빠가 되어줄 수 없었던 35년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 어머니 미경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너는 그 사랑의 결실이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내 딸로 인정하고 싶다. 앞으로는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그랬듯이 너도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 편지를 읽은 가족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특히 민 회장의 아내였던 박 여사는 은서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에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나도 봤어.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박 여사의 따뜻한 말에 은서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어머니, 아니 죄송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이모라고 해. 우리 나이 차이도 많지 않으니까.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실제로 둘의 나이 차이는 10살 정도였습니다. 은서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경영진들이 의아해했지만 은서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점차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경영 기법보다는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스타일이었어요. 특히 은서가 가장 신경 쓴 것은 회사 구내식당이었습니다. 기존의 식당은 효율성만 추구해서 맛없는 음식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곳이었거든요. 은서는 이를 완전히 개편했어요. 직원들이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채우는 거죠. 은서가 구내식당 개편 회의에서 한 말이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회사에서도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서는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사들과 함께 메뉴를 개발했어요. 된장국은 물론이고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반찬들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점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이직률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구내식당에 모여 마치 가족처럼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서 이사님 덕분에 회사 다니는 게 즐거워졌어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이 나는 것 같아서 고향 생각도 나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은서의 이런 노력은 곧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경영이라는 키워드로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었고 다른 기업들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은서는 이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 회장의 침실은 이제 작은 기념관처럼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의 합의로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기로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곳은 침대 옆 작은 탁자였어요. 거기에는 은서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드린 된장국 그릇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민 회장과 은서가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정말 소중한 기념품이었어요. 부녀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찍은 것인데 둘 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 회장의 표정에서는 딸을 향한 사랑과 자부심이 느껴졌고 은서의 표정에서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만난 기쁨이 넘쳐났어요. 때로는 은서가 그 방을 찾아가 아버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된장국 끓였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그 맛으로 말이에요. 회사 직원들도 정말 좋아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꽃들도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민재우 회장과 정은서 부녀의 만남처럼 늦었지만 소중한 새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이제 정식으로 이 집의 가족이 되었어요. 박 여사와 다른 가족들도 진심으로 은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민 회장의 막내딸 성은과는 친자매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고 둘 다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언니 이야기할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성은이 어느 날 은서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질투도 났었는데 이제는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 집 부엌에서는 지금도 매일 아침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정미경에서 정은서로 이어진 사랑의 손맛이 이제는 새로운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박 여사도 은서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성은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맛이 그렇게 특별한 거구나. 박 여사가 은서의 된장국을 마시며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야. 은서는 가족들에게 어머니 정미경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자신을 키우셨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간직하고 계셨는지 말이에요. 가족들은 정미경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박 여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싶어. 사랑은 때로 이렇게 우회해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직접 말하지 못한 사랑이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는 거죠. 정미경의 사랑이 은서를 통해 민재우에게 전해진 것처럼 진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집 대문 앞에는 가끔 도시락이 놓여 있곤 합니다. 이번에는 은서가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배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은서가 봉사활동을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매년 기일이 되면 은서는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된장국을 끓여서 성묘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정미경의 묘소도 함께 찾아갑니다. 두 묘소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은서는 매번 두 곳을 모두 찾아가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리 덕분에 아버지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묘소에서는 이렇게 인사하고 아버지 묘소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원망한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아버지의 좋은 점들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하늘에서는 다시 만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묘소 사이 어딘가에서 따뜻한 된장국을 나누어 마십니다. 마치 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요. 비록 현실에서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은서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려웠던 과거는 뒤로 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정미경과 아버지 민재우에 대한 사랑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은서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내식당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복리후생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직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은서의 특기였거든요.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은서가 경영진 회의에서 한 말이었어요.
이런 철학이 회사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늦은 만남이었다고, 만약 진작 만났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하지만 은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법이라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한 여인의 평생에 걸친 사랑이, 한 딸의 간절한 효심이, 그리고 한 남자의 뒤늦은 후회와 감사함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더해져서 더욱 깊고 진한 맛이 되고 있었어요. 사랑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니까요. 한 사람에서 시작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면서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정미경과 민재우, 그리고 은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랑의 연대기였습니다.